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크 게임보이 어드밴스 SP를 가지고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은 정말 작고 예쁜 기종이죠. 커스텀 GBA 가짜 SP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개조를 위해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보이 기기 자체가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20년도 더 된 그런 기기가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좀 더 오래된 기기였는데 10년 전에 했던 그런 기기는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U3-라고 하죠. U3DS 같은 경우가 약 10년 전에 출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세력 참 빠르죠. 자, 이렇게 분해가 되었고요. 일단 분해가 된 부분에서 버튼 부분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납땜 부분을 해서 와이어로 연결을 시켜 줄 텐데, 자, 그 전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주문은 PCB에서 주문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일단 PCB를 먼저 주문해 볼까 합니다. 모양은 이런 모양의 PCB가 주문되겠고, 우측에 있는 LED 카트를 눌러주시면 PCB 주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넘어와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두께가 되겠는데요. 꼭 1mm 선택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출력물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상단에 있는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크 스크린 부분에 어떤 표시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하단에 있는 실크 스크린, 이 부분을 선택을 혹시 논으로 하시게 되면 아까 전 화면에서 보시면 되는 이런 무늬를 지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세이브 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주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주문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케이스를 주문해 볼 텐데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PCB에서 주문하게 되는데, 하단에 업로드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장바구니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 화면을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일단은 수량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깔,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레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어떤 종류의 출력물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밋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주문이 가능하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가운데 부분과 그리고 탑 부분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문한 케이스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레진으로 출력된 이 케이스는 제가 출력한 FDM과는 역시 다르게 깔끔하게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PCB 기판도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서 이렇게 무늬를 차라리 출력을 하지 않았던 게 더 깔끔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제작자 취향으로 만들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과 가운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면 부분의 케이스는 별도로 주문하셔야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리어 형식으로 출력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클리어 형식의 후면을 별도로 주문해서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PCB 기판 쪽을 조립을 해볼까 하는데요. 인쇄된 모양 때문에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게 되는데, 각각의 버튼의 위치에 똑딱이 버튼이랄까요? 이 탭 스위치가 필요하게 되겠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4.8mm 짜리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 버튼 하단 쪽과 우측 방향 이런 부분들에 LED를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LED를 이제 장착하시면 될 것 같은데, 투명에는 아무래도 저는 파란색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란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LED에 필요한 저항 부분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220ohm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220 없었기 때문에 이번엔 330 저항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저항도 납땜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LED가 되겠는데요. LED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뭐 눈으로도 보고 알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작아서 표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테스터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고 방향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보드에서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납땜을 해두도록 하죠. 자, 이제 본체 쪽도 개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부 부품들을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원래라면 여기에 작은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자, 제가 분해를 하다가 살짝 좀 버튼을 빼볼까 해서 빼봤는데 버튼 쪽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 재고화된 부품이 없기 때문에 닌텐도 DS 라이트에서 부품을 떼서 이식을 시켜줄까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느꼈는데 전원이 좀 잘 안 켜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원 스위치 쪽 커버를 드러낸 뒤에 청소를 해줄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충전 포트가 되겠는데, 자, GBA SP 같은 경우에는 전용 충전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게 되는데요. 알리에서는 이렇게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USB-C 형태로 된 포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포트를 제거한 뒤에 USB-C 형식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체 쪽과 PCB 쪽으로 배선을 해줄 텐데 와이어는 10개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케이스가 왼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길게 와이어를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버튼 삽입이 되겠는데요. 가짜 SP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간에 많은 것들을 넣기 위해서 일부 희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이 컨트롤러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존의 이제 고무 패드를 그대로 삽입을 하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키 같은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 부분을 잘라내 주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스타트 셀렉트 부분도 이렇게 공간이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커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높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고무 패드를 삽입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게 되겠고요. 측면 부분에 약간의 홈은 있게 되겠지만 좀 누르는 그런 감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가장 끝 부분들을 조금 잘라내 주셔야지 편하게 삽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버튼 부분까지 해서 가조립을 해본 상태인데 일단 조작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측면에서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버튼 높이가 낮기 때문에 누르는 느낌이 없어요. 이제 AB 버튼은 거의 누를 만한데 스타트 셀렉트는 거의 못 누를 수준이 되겠고 바람기도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이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좀 힘들 것 같고 좀 더 가공을 한다든지 버튼을 새로 출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조립이 완료가 되었으니 간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놓았고요. LED도 표시되고 화면도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엄청 작은 것 같은데 볼륨은 최대인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켜볼까요? 아주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단에 이제 스피커가 하나 들어가긴 하는데 스피커가 너무 작아서일까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이어폰을 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를 넣어둘 부분이 적당하게 찾을 수가 없어서 화면 뒤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부분은 상단에 이렇게 동테이프로 배선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소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커졌죠? 이 정도면 이어폰 없이 게임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개조가 완료가 된 가짜 SP가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완료가 되었죠. 자, 전면에 있는 액정 보호 필름도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간단하게 외형을 살펴보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게임보이 SP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전면에서 보면 이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높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자, 기존의 SP보다는 조금 얇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 자체는 좀 작아졌다는 거겠죠. 자, SP 같은 경우에 화면을 펼쳤을 때 더욱더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화면과 아랫부분에는 컨트롤러가 있는데 가짜 SP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단 부분에 모든 것이 몰려있다는 이런 느낌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작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를 보게 되자면 십자키가 있게 되겠고요. 기존 조작에 있는 스타트 셀렉트 그리고 AP 버튼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이제 스피커가 있게 되는데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 3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부분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PCB에서 제가 제작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하단 부분은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던 클리어 케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색상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제작이 되는 3D CAD 파일 자체가 상단 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상단 부분은 각각의 단자가 존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USB-C 타입의 충전 포트와 그리고 대전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포트가 되겠는데 가운데 부분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카트리지 삽입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삽입을 하고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게 되면 LED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단 쪽에 이렇게 LED 불빛이 보이게 되겠고요. 혹시나 이런 LED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PCB를 조립하실 때 저항이라든지 LED를 빼고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같은 경우는 기존의 IPS 개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게 되겠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단 부분에 있는 조작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십자키 같은 경우에는 직접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분이 되겠는데 기존의 십자키는 높이가 낮아서 조작감이 너무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보다 조금 높아지게 되었죠. 자, 컨트롤러가 하단 부분에 쏠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작감이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로 조작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밸런스적인 부분에도 무게적인 배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LR 버튼이 상단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눌러줘야 되는 게임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감각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면의 밝기 조절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이렇게 터치 센서가 있기 때문에 상단 부분을 터치를 해주면 밝기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GBA 게임뿐만 아니라 이전작인 게임보이 게임도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의 SP와 동일하게 하단으로 이렇게 돌출된 형식으로 삽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잡기 조금 불편한 그런 가짜 SP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전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 후면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티가 나는 모습이 되겠죠. 상당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작고 예쁜 게임보이 어드밴스 가짜 SP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 제작한 가짜 SP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위한 재료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개조를 찾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